안녕하세요.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입니다. 2023년 필답형 1회차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구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정성 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 세 가지를 쓰시오 했습니다. 이제 법령 문제라 이 문제는 세 가지뿐만이 아니라 법령 전체를 한번 빠른 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구축물 등의 인근에서 굴착 또는 항타 작업 등으로 치마 균열 등이 발생하여, 그래서 굴착, 땅을 파내거나 이제 속을 뚫는 걸 말하는 거죠. 굴착이나 항타, 때려서 박는 항타 작업 등으로 인해 치마나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 위험이 발생될 경우, 붕괴 위험이 발생될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안정성 평가를 해야 될 내용은 구축물 등에 의한 지진이라든지 동해, 어느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부동치마나 균열, 그리고 비틀림이 있습니다. 균열, 비틀림, 틀어지는 경우, 비틀림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안정성 평가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구축물 등이 그 자체의 무게라든지 혹은 적설이나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이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화재가 있습니다. 불이 났을 경우 화재 등으로 구축물 등의 내력, 견딜 수 있는 내력이 심하게 저하됐을 우려가 있을 경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 등을 재사용하게 될 때, 다시 사용하게 될 때 역시 안정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사용하게 되었을 때 안전성 검토 해주셔야 되고요. 끝으로 여섯 번째는 구축물 등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을 어떻게 했을 경우에 말하는 거죠. 전부라든지 또는 일부를 변경, 당연히 변경이 되면은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 안전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원래는 세 가지를 요구를 했지만 우리는 총 6가지까지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주요 키워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두 번째는 집안 굴착 시 굴착면의 기울기에 관해 다음에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번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에 잘 나타나 있고요. 해당 문제는 법령이 23년 11월 14일부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신출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풀이 들어가죠. 모래는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요? 1대 1.8입니다. 1대 1.8. 그리고 연암 및 풍화암은 1대 1.0이 되고요. 경암은 1대 0.5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밖의 흙의 경우에는 1대 1.2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3번 보시죠. 3번 문제는 사질토 집안에서 흙막이 주변 수위차로 지하수가 모래와 함께 솟구쳐 흐르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정답 뭐죠? 그렇죠. 보일링 현상입니다. 보일링 현상 해주시고요. 이 보일링 현상이랑 반대되는 게 뭐가 있죠? 히빙 현상 있죠? 히빙 현상. 보일링 현상이 사질토, 모래흙 같은 사질토 집안이고, 히빙 현상은 점토 집안에서 굴착에 의한 흙막이 내외면의 흙의 중량 차이, 즉 토합 차이로 인해서 굴착 지면이 부풀어 오르는 지방 융기 현상을 말합니다. 보일링 현상은 모래가 액상화되는 현상, 히빙 현상은 지방 융기 현상, 연질 점토에서의 지방 융기 현상, 이 두 차이점 잘 구분해 주세요. 계속해서 4번 보시겠습니다. 4번은 TBM, 툴박스 미팅에 대한 활동을 설명하시오 했습니다. 이 미팅은 현장에서 안전 미팅이라고 하죠. 현장에서 안전 미팅을 진행을 하고요. 안전 미팅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언제 하느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요. 작업 시작 전 하게 되고 5, 6명 정도 소수 인원이 10분 내외로 짧은 시간 동안에 그날의 작업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을 하고요.
위험을 예측하고 그리고 사전에 점검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교육이라든지 문제 해결 방식을 미리 사전에 공유를 하는 게 바로 툴박스 미팅입니다. 문제 해결을 방식을 공유를 하는 거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TBM 간략하게 정의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교육 관련 문제네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 중 근로자 교육 시간에 관해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23년도에 이제 법령이 개정되면서 교육 시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 법령 개정된 만큼 잘 꼼꼼하게 전체 내용 잘 살펴봐 주시고요. 자, 문제는 이제 간단하게 나왔네요. 정기 교육 중 관리 감독자의 정기 교육 몇 시간이죠? 그렇죠. 연간 16시간 이상입니다. 연간 16시간 이상. 그리고 일용 근로자는요. 일용 근로자, 채용 시 일용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몇 시간 이상을 해야 되느냐? 1시간 이상입니다. 1시간 이상.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내용은 작업 내용 변경 시 일용 근로자를 제외했을 경우에는요. 자, 2시간 이상이죠. 2시간 이상. 작업 내용 변경 시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사람에 대한 교육 시간은 2시간 이상. 그리고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 중에서 건설 일용 근로자 교육은 최소한 4시간 이상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전체 내용을 반드시 잘 정리해 주세요.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달비계 관련해서 와이어로프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을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조건에 단서 조항이 이음매가 있는 것, 꼬인 것은 정답으로서 이제 제외를 하고 쓰라고 했는데 우리 전부 다 총 6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기 팁 보고 가시죠. 암기 팁은 꼬지와 열심히 붉은색으로 표기한 꼬지와 열심히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꼬인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지름의 감소가 어떻게?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초과하는 거 사용할 수 없고요. 세 번째는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 이상인 경우죠. 10% 이상인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열과 또 전기 충격에 손상된 것도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전기 충격 기재해 주시고 당연히 또 다섯 번째는 심하게 변형되거나 녹슨 경우 그것을 우리는 부식이라고 하죠. 부식된 경우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끝으로 여섯 번째는 이음매 그러니까 별개로 되어 있는 것 양 끝을 강제로 묶는 것을 이제 이음매가 있는 거라고 하는데 이 이음매가 있는 것도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단에 있는 이 그림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문제에서는 이음매가 있는 것, 꼬인 것 제외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네 가지를 답으로 반드시 써 주시고 전체 6가지까지 전부 다 잘 정리해 주세요. 다음은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7번은 계단 설치 기준에 대한 빈칸을 채우라는 내용이네요. 빈칸 바로 보시죠. 첫 번째 내용은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얼마 이상이죠? 500kg입니다.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를 해야 하며 안전율은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된다? 정답은 4입니다. 4. 4 이상으로 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안전율은 재료의 파괴 응력도와 허용 응력도와의 비율을 말을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사업주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진행 방향으로 얼마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되느냐? 1.2m,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 계단 문제는 가설통로 문제와 함께 자주 출제되니까 반드시 잘 정리를 해서 암기해 주세요.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법규가
변경되어서 해당 문제는 이제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번 문제 보시죠. 9번 문제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했습니다. 자, 내용이 많으니까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본체 연결부에 어떤 상태를 점검하느냐? 풀림이나 손상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권상용 와이어 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 상태를 점검해 주셔야 돼요. 부착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고, 세 번째는 들어올리는 장치, 즉 권상 장치의 브레이크 및 브레이크를 먼저 확인해 주시고, 브레이크 및 쐐기 장치, 고정하는 쐐기 장치의 기능도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권상기의 설치 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하셔야 돼요. 설치 상태 이상 유무. 그리고 다섯 번째는 리더의 버팅 방법. 리더의 버팅 방법이라든지 고정 상태 이상 유무도 확인하셔야 되겠죠. 고정 상태의 이상 유무. 여섯 번째는 본체 부속 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확인해 주시고, 일곱 번째는 본체 부속 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이나 마모 그리고 변형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는 부식이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항타기, 항발기 점검이나 조립하거나 해체할 경우 점검해야 될 사항 총 7가지 세부 키워드를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해주세요.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안전보건 표지 문제입니다. 그림 보시고 푸는 문제네요. 안전보건 표지판은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 그림은 삼각형의 노란색 배경으로 해서 느낌표가 있네요. 바로 알 수 있죠. 위험장소 경고 표지판. 위험장소 경고 표지판이 되겠고요. 안전보건 표지판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사람이 차량을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선이 붉은색으로 해서 빗금이 치어져 있어요. 이거는 금지 표지판이죠. 그래서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차량 통행 금지 표지판. 금지 표지판. 자, 여기서 이제 경고 표지판은 반드시 경고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경고라는 키워드 반드시 잘 적어주시고, 위험 장소만 답을 쓰면 정답 처리가 안 돼요. 그런 거 잘 조심해 주시고요. 11번 문제 보시죠. 11번 문제는 굴착공사 재해 방지를 위하여 기본적인 토질에 대한 조사 내용 4가지를 쓰시오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굴착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 제3조 사전 조사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우리는 이것을 암기팁으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암기법. 지용식 지지지, 지용식 치는 지지지, 지용식 지지지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지입니다. 지는 지하수를 조사해 주시고, 용은 용수를 확인해 주시고, 식은 식생, 나무 같은 식생이죠. 그리고 당연히 지형, 네 번째는 지형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지질, 토양의 상태, 지질을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지층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 관련 굴착공사 사전조사는 지하수, 용수, 식생, 지형, 지질, 지층, 지용식 시 지지지, 지용식 지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12번 문제 보시죠. 12번 문제는 종합재해 지수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조건은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일일 8시간에 1년에 280일 근무를 했고, 연간 요양 재해 발생 건수는 6건이 발생됐네요. 그리고 연간 휴업일 수는 103일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자, 먼저 종합재해 지수 어떻게 구하죠? 종합재해 지수는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도수율과 강도율을 곱한 값에 루트를 씌운 것이 바로 종합재해 지수가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수율을 구해야 돼요. 자, 도수율은 어떻게 구하죠? 재해 건수를 연간 근로총 시간수로 나눈 값에 100만을 곱하는 거고요. 강도율은 뭐다? 근로손실 일수,
연간 근로손실 일수를 이제 근로 총 시간수로 나눈 값에 1000을 곱한 값이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강도율을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 근로손실 일수는 휴업일수라든지 요양일수, 입원일수를 값을 이제 365분의 실제 근로수로 나눈 값과 함께 곱하는 것이 바로 근로손실 일수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 보면 아래 내용 보시면 도수율은 이제 정답을 이렇게 값을 대입하게 되면은 5.36이 나오고요. 강도율 같은 경우, 강도율은 이제 근로손실일수를 구할 때 연간 휴업일수 103일에 그리고 실제 근무했던 280일을 365로 나눈 값을 곱하고 그 값을 다시 총 그 값을 다시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500명이 8시간씩 280일 동안 근무한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주고 거기에 1000을 곱하게 되면은 0.07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한 도수율과 강도율은 다시 종합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5.36 곱하기 0.07 한 도수율 강도율 값을 곱한 값에 루트를 씌워서 0.61까지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구해 주셔야 되고요. 문제 풀이 과정 반드시 써주셔야지 점수 취득하실 수 있다는 점 주의하세요. 이어서 13번 문제 보시죠. 13번 문제는 터널 지붕을 설치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해야 된다. 이런 경우 세 가지로 쓰시오 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터널 지보공 되겠습니다. 터널 지보공에 주의를 하시고 이 터널 지보공은 이제 암기 팁이 부부부기입니다. 부부부기. 그래서 첫 번째 부는 부재의 어떤 내용을 확인을 하느냐, 손상 여부라든지 그리고 변형, 그리고 부식이 됐거나 변위, 위치가 변경됐거나 탈락되는 것의 유무를 확인해야 되겠죠. 탈락의 유무 상태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부는 부재의 기납의 정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납의 정도. 세 번째는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 상태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의 상태를 확인하느냐? 기둥 치마의 상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둥 치마의 상태. 자, 이 터널 지보공을 우리가 보통 흑마기 지보공으로 알고 있는 부부 받침이 있죠. 흑마기 지보공. 이 흑마기 지보공의 부부 받침과 내용이 많이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답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세부적으로 유사한 답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들의 혼선이 없도록 그 차이점, 잘 특성을 구분해서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는 동바리 조립 시 준수사항에 대해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수직 및 수평 하중에 대해 동바리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어떻게 견고하게 설치한다? 가세제를 설치를 하죠. 가세제를 견고하게 설치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연결 부위죠. 받침 철물의 연결 부위에는 겹침 길이를 어떻게 받침 철물의 받침 철물 전체 길이의 얼마 이상으로 한다? 3분의 1 이상입니다. 3분의 1 또는 이렇게 분수로 표기하셔도 되겠죠. 3분의 1 이상으로 되도록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동바리 조립 시 준수사항 첫 번째는 수직 및 수평 하중에 대해 동바리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대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세제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가세제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두 번째 내용은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와 2023년 필답형 1회차 문제풀이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입니다. 2023년 필답형 2회차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관비계에 대해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를 묻고 있네요. 첫 번째 내용은 비계 기둥의 간격은 D장 방향에서는 몇 미터 이하로 해야 되느냐? 정답은 1.85m죠. 그래서 우리는 1.85m 이하 기재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내용은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1.5m 이하 해주시고요. 자, 이번 내용은 띠장 간격은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m 이하, 띠장 간격은 2m 이하 설치해 주시고요. 세 번째 내용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의 윗부분의 비계 기둥은 두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이렇게 해서 강관 비계 특성 세 가지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크레인을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암기법 먼저 보시죠. 암기법은 권주와가 되겠고요. 첫 번째 권입니다. 권은 권과 방지 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 장치의 기능을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운전 장치의 기능. 자, 다음 두 번째는 경우에는 주행로의 상측과 그리고 트롤리가 종횡할 때 횡이죠. 그래서 옆으로 가는 횡행하는 무엇의 상태? 레일이죠. 레일의 상태를 점검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 와입니다. 와는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입니다.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그렇게 해서 크레인 권주와 세 가지 기억하시고 이동식도 한번 보시죠. 이동식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권부와 암기법 권부와 기억하시고요. 자, 권은 공가 방지 장치나 그 밖에 경보 장치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걸 점검해 주시고 부는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 장치 기능 점검해 주시고 세 번째 와는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 장소의 지반 상태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동식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한 다음에 아웃트릭으로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장소의 지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주와 권부와 각각 어떤 기계 장치에 사용되는 암기 팁인지 그 차이점 잘 정리해 주세요. 세 번째 문제 보시죠. 세 번째 문제는 가설 통로 부분입니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빈칸. 경사는 몇 도 이하로 해야 되느냐? 가설 통로의 경우 30도 이하입니다. 30도 이하로 해주시고요.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 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내용은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은 구조로 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역시 15m네요.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계단참 설치해 주시고 끝으로 네 번째는 건설공사 어디에서 사용하는가요?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계단참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설통로 4가지 특성 잘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4번 문제 보시죠. 4번 문제는 지붕 추락 문제네요.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조치 사항에 대해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지붕의 가장자리에 무엇을 설치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안전난간을 설치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덮개를 설치해 주시고 세 번째는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혹 얼마 이상의 발판을 설치를 하느냐 30cm 최소한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붕 추락 작업 내용은 실제 실무에서도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특성 안전난간이라든지 덮개 발판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잘 착안해 주세요. 다음 5번 문제 보시죠. 5번은
재해통계 관련 산출 계산식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도수율 구하는 거네요. 자, 도수율 정의부터 살펴보시죠. 도수율은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 비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수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재해 건수를 연간 근로시간 수로 나눈 값에 100만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한 값을 도수율은 빈도율이라고도 하고요. 다음 두 번째 강도율 보시죠. 강도율은 1000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 비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강도율은 총 요양 근로손실일수를 연간 근로시간 수로 나눈 값에 1000을 곱하게 되어 있죠. 자, 세 번째는 휴업재해율입니다. 휴업재해율은 임금 근로자 수 100명당 발생하는 휴업재해자 수 비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휴업재해율은 휴업재해자 수를 임금 근로자 수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도수율과 강도율, 휴업재해율 정의를 살펴봤고, 여러분들은 각각 도수율, 강도율, 휴업재해율에 얼마나 값을 곱하는지, 100만을 곱하는지, 1000을 곱하는지, 혹은 100을 곱하는지 그 차이점을 잘 구분해 주세요. 이어서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6번 문제는 다음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집안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히빙입니다. 히빙,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히빙은 이제 약한 진흙이죠. 약한 진흙. 찰흙 같은 진흙을 말하고요. 이 진흙은 점토를 말하죠. 그래서 연약한 점토도 정답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또 연질점토, 연약한 점토의 또 다른 표현 연질점토라고도 답을 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빙 같은 경우에는 연약한 점토 지반을 굴착할 때 흙막이 내외면의 흙의 중량, 즉 토합의 차이로 인해서 굴착 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우리는 히빙이라고 하죠. 자, 다음 두 번째 보일링 보시죠. 보일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반일까요? 히빙과는 정반대로 모래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모래를 이제 다른 표현을 하면 모래 사자를 써서 사질토라고 합니다. 사질토. 그리고 이 사질토는 사질 지반이라고도 하죠. 사질 지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일링 같은 경우에는 모래이기 때문에 투수성이 있는 토질이고 투수 개수가 높은 흙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사질 지반에서 굴착 저면과 흙막이 배면이 이제 수위 차이로 인해서 굴착 지면의 흙과 물이 솟구쳐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모래 액상화 현상이라고도 하죠. 각각 히빙과 보일링 지반의 차이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7번 문제 보시죠. 7번 문제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4가지를 쓰시오 했습니다. 자,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4가지. 간단하게 우리가 먼저 암기 팁부터 보시죠. 암기 팁은 자연산 팝콘 공식 혼인고, 자연산 팝콘 공식 혼인고, 자연산 팝콘 공식 혼인고 기억해 주시고요. 먼저 자입니다. 자는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두 번째 연입니다. 연은 연삭기나 연마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 산은 산업용 로봇이 있겠네요. 산업용 로봇 기재해 주시고요. 자, 네 번째는 파쇄기 또는 분쇄기가 되겠습니다. 분쇄기. 자, 다섯 번째는 컨베이어. 여섯 번째 공은 공작기계 기재해 주시고, 자, 일곱 번째 식은 식품 가공용 기계가 됩니다. 식품 가공용 기계. 여덟 번째는 혼합기, 아홉 번째는 인쇄기가 되고, 마지막 끝으로 열 번째 고는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 이렇게 해서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자연산 팝콘 공식 혼인고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8번 문제 보시죠. 8번 문제는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측압이 커지는 경우 4가지를 쓰시오 했습니다. 거푸집 측압이 커지는 경우 4가지, 우리는 8가지까지 상세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내용은 거푸집 부재가 어떻게 클수록, 어디가 클수록, 바로 단면입니다. 단면이 클수록 측압이 커지고요. 이 말은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벽체가 두꺼울수록,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강성이 클수록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은 거푸집이 어떻게 될수록, 그렇죠. 수밀성이 클수록
이것은 이제 촘촘하다는 거죠. 그래서 투수성이 반대로 작을수록, 투수성은 작을수록이 되겠고요. 외기 습도 부분에서는 외기 습도는 높을수록, 외기 습도는 높을수록, 그리고 외기 온도는 낮을수록이 되겠습니다. 외기 온도는 낮을수록. 네 번째는 콘크리트는 이제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측압이 커지죠.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그리고 콘크리트는 다짐이 과할수록, 다짐이 과할수록, 다져지는 다짐이 과할수록. 여섯 번째는 콘크리트의 비중이 클수록, 비중이 클수록. 그리고 일곱 번째는 슬럼프가 클수록, 슬럼프가 클수록. 여덟 번째는 시공연도, 시공연도가 좋을수록, 최근에 만든 시공연도가 좋을수록 거푸집 측압이 커지는 경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거푸집 측압이 커지는 경우는 대부분 크거나 빠르거나 과할 경우고, 다만 이제 차이점을 두자면 외기 온도는 낮거나 혹은 투수석은 작을수록, 이 경우만 제외한다면 모두 그 수치가 높거나 빠르거나 큰 거,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쉽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어서 9번 보시죠. 9번은 이제 흑막이 지보공을 설치했을 때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할 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했습니다. 흑막이 지보공, 흑막이 지보공,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재미있는 암기 팁 보시겠습니다. 암기 팁은 부부버침, 부부버침, 붉은색으로 표기한 부부버침 먼저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부입니다. 부는 이제 부재의 손상이라든지 변형이죠. 그래서 손상, 변형, 그리고 부식, 목이 나는 부식이거나 혹은 변위, 위치가 바뀌는 거 말하죠. 변위 및 탈락의 유무 상태, 탈락의 유무 상태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부재는 부재의 어떤 내용이냐, 접속부, 연결되는 거 말하죠. 접속부라든지 부착부 혹은 교차부. 그래서 접속부, 부착부, 교차부의 상태를 점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얼마나 잘 버티고 있는지 버팀대의 기납의 정도, 인압의 정도도 점검해 주시고, 끝으로 네 번째 침은 침하, 내려앉는 정도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보수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흑막이 지붕은 부부버침으로 암기 팁 기억해 주시고, 참고로 아랫부분에 보면은 제가 팁을 하나 드리려고 더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터널 지보공입니다. 터널 지보공과 이제 암기 내용이 부부버침은 흑막인 지보공이었고, 터널 지보공은 부부부기, 부부부기로 이렇게 내용도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봐 주세요. 10번 문제 보시죠. 10번 문제는 토목공사 건설기계에 따른 다짐공법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건설 문제에는 바로바로 생소한 용어가 나올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암기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세요. 바로 정답 보시죠. 첫 번째 내용, 다짐말뚝 공법입니다. 다짐말뚝 공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전기충격, 전기충격 공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진동다짐공법, 진동다짐공법, 영어로는 바이브로 플로테이션이라고도 하고요. 네 번째는 폭파다짐공법, 폭파다짐공법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암기 팁 한번 만들어 보자면, 다전진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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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다짐말뚝, 전기충격, 진동다짐, 폭파다짐, 다전진폭, 이렇게 암기법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여과식 방지 마스크 성능의 포지 표율과 관련하여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지 표율은 염화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 실험 결과에 대한 퍼센트지를 말하는 거고요. 자, 특급 같은 경우 안면부 여과시 특급은 몇 퍼센트 이상일까요? 99.0% 이상이죠. 그래서 정답 99.0% 이상, 이상 붙여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자, 1급은
몇 퍼센트 이상일까요? 맞습니다. 94%죠. 94.0% 이상, 0% 이상이고요. 자, 2급은 80.0%죠. 80.0% 이상. 자, 안면부 여가식 특급 1급, 2급 각각 99%, 94%, 80% 이상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참고로 밑에 아래 분리식도 한번 보시죠. 분리식 같은 경우에는 특급은 99.95%, 1급과 2급은 안면부 여가식과 동일하게 94, 94, 80으로 그렇게 각각 나뉘어져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특급 부분만 차이점이 다르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안면부와 분리식 전부 다 동시에 정답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12번 보시겠습니다. 12번은 안전모의 종류별 사용 구분에 따른 용도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안전모의 종류는 2020년 4회차에도 출제가 됐고요. 종류 크게 세 가지가 있죠. A, B종, AE종, ABE종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먼저 첫 번째 A, B종입니다. A, B종은 물체의 낙하가 되고 비례, 날아오는 거 말하는 거죠. 날아오는 비례, 그리고 추락, 낙하, 비례, 추락의 위험 방지 및 경감에 대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특성으로는 관통거리가 11.1mm 이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E종, AE종은 역시 물체의 낙하가 되고요. 낙하라든지 비례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추락 대신에 감전, E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를 표현하는 E가 들어가서 감전 위험 방지 및 경감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경감을 기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BE종이 있네요. 이 ABE종은 물체의 낙하, 비례, 그리고 이제 B가 들어갔으니까 추락, 몸의 추락, 바디의 추락 예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E가 들어가니까 감전도 되죠. 감전, 위험 방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낙하, 비례, 추락, 감전, 위험 방지 및 경감을 할 수 있는 게 ABE종. 그래서 실무에서는 실질적으로 ABE종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를 권해드리고 실제로 많이 구매를 하시죠. 그리고 이 AE종과 ABE종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전기에 관련되기 때문에 내전압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전압성이라는 것은 이제 전기 7000V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것을 말하죠. 7000V 이하, 7000V 이하의 전기에 잘 견디는 그런 전압에 견디는 7000V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내전압성이고 AE종과 ABE종이 가지고 있다. 이것까지 정리해 주세요. 다음 13번 보시죠. 13번은 승강기 종류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승강기 종류 4가지를 쓰라고 했을 때 가끔씩 승강기와 그리고 양중기 종류 혼선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양중기 종류 먼저 살펴보시죠. 어떤 게 있을까요? 맞아요. 크레인 있죠. 여기서 크레인은 호이스트도 포함을 하고요. 다음으로 이동식 크레인이 있고 그리고 리프트가 있고 곤돌라 끝으로 승강기가 있죠. 승강기. 그렇게 해서 결국 승강기도 양중기 한 종류라는 거 기억하시고 정답 넘어가죠. 우리는 승강기 종류 4가지를 써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는 승객용 엘리베이터입니다. 승객용 엘리베이터. 그리고 두 번째는 승객용이 있으니까 승객과 화물을 실어날 수 있는 승객 화물용이 있고요. 승객 화물용 엘리베이터. 세 번째는 이제 순수하게 화물만 중심으로 운반할 수 있는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고 네 번째는 음식물이나 서적 운반에 적합한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도 승강기의 한 종류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에스컬레이터 답 기재해 주시고 이 에스컬레이터는 백화점이라든지 지하철 이런 일정한 경사로 이동에 적합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승강기 종류 다섯 가지 승객용, 승객 화물용, 소형 화물용, 에스컬레이터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14번 문제 보십시오.
14번 문제는 이제 작업 발판에 관해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작업 발판의 폭은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될까요? 맞아요. 40cm 이상,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 재료 간의 틈은 좁아야 되겠죠. 그래서 3cm 이하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선박 및 보트 건조 작업의 경우 선박 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 공간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 발판의 폭을 몇 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느냐? 바로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요. 걸친 비계의 경우 강간 기둥 때문에 발판 재료 간의 틈을 3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cm 이하로까지는 허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입 금지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 발판 주요 키워드 그리고 숫자 값 알아봤고 이상이냐 이하냐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와 함께 23년 필답형 미해찬 문제풀이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수업 잘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입니다. 2023년 필답형 사회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일리의 사고 예방 대책 5단계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5단계의 암기 팁 먼저 보시겠습니다. 암기 팁은 안사분, 시정적, 안사분, 시정적 기억해 주시고요. 먼저 첫 번째 안입니다. 안은 안전관리 조직입니다. 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전활동 방침이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안전관리 조직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 내용은 뭘까요? 두 번째는 사실의 발견입니다. 사실의 발견을 기재해 주시고 여기서는 사고 조사나 사고 및 활동 기록을 검토하는 거죠. 자, 이어서 계속해서 세 번째는 분석평가입니다. 분석평가 단계에서는 사고 원인이라든지 경향성을 분석하는 내용이고요. 다음 네 번째는 시정방법 선정이 되고요. 혹은 이것을 시정책 선정이라고도 합니다. 시정책 선정. 여기서는 말 그대로 배치 조정이나 규칙 및 제도를 개선하는 단계가 되고요. 끝으로 다섯 번째는 시정책 적용이 되겠습니다. 적용. 이 시정책 적용은 우리가 하일리의 3E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E에 해당되는 것은 교육, 기술, 동료가 있고 이 교육, 기술, 동료는 하일리의 5단계 시정책 적용에서 발견되는 내용이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사분, 시정적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고 사망 만인율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4,000명이고 사고 사망자는 1명이네요. 자,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고 사망 만인율은 사고 사망자 수를 상시 근로자 수로 나누고 거기에 만을 곱하는 값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는 우리가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의 노무비로 곱한 값을 건설업 월 평균 임금을 12로 곱한 값으로 나눈 것이 바로 상시 근로자 수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공식을 대입을 하게 되면 사고 사망자가 1명이고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가 4,000명인데 이렇게 나눈 다음에 만을 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답이 2.50이 나오고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사고 사망 만인율은 단위가 퍼센트가 아닙니다. 퍼센트가 아니고 0을 슬러시 한 다음에 동그라미 3개가 들어가는 퍼 밀리아드라고 합니다. 퍼 밀리아드 단위를 쓴다는 거 이렇게 해서 단위를 반드시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번 보시겠습니다. 3번 문제는 철근을 정착시킬 수 있는 공법 2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착이라는 것은 철근 끝이 콘크리트에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고정하는 겁니다. 철근 끝이 콘크리트에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고정한다. 이것이 정착이고요. 그러한 방법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시면 첫 번째는 매입니다. 매는 매입 길이를 정리를 하는 거죠. 매입 길이에 의한 방법이고요. 이것은 다시 정착 길이를 주는 방법이 되겠고요. 여기서 매입 길이를 준다는 것은 철근 끝을 연장을 하거나 콘크리트 내부에 매입해서 정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갈입니다. 갈은 갈고리에 의한 방법입니다. 갈고리에 의한 방법. 갈고리에 의한 방법은 철근 끝을 갈고리로 만들어 정착하는 겁니다. 끝으로 용입니다. 용은 그렇죠. 용접에 의한 방법. 용접에 의한 방법이고요. 이 용접에 의한 방법은 말 그대로 정착하고자 하는 철근의 방향에 따라서 철근을 용접하여 붙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암기 팁을 매갈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4번 문제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거푸집 부재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내용은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나 금속동의 판유를 말합니다. 정답은 거푸집늘입니다. 거푸집, 널판할 때 널, 거푸집 널 이렇게 기시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내용은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 하중 및 작업 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지지대 뭘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동바리입니다. 동바리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푸집 널과 동바리 개념 잘 정리해 주세요. 다음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무제의 운동의 3원칙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바로 정답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선으로 시작하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선취의 원칙입니다. 선취의 원칙, 선취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이 내용은 안전제일의 원칙이라고도 하죠. 안전제일의 원칙. 말 그대로 사전에 잠재적 위험 요인을 발견하거나 파악해서 해결해서 결국에 재해를 예방한다는 겁니다. 미리 잠재적 위험 요인을 발견한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무는 무의 원칙. 다른 표현으로는 제로의 원칙입니다. 제로의 원칙. 이 내용은 모든 잠재적 위험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파악한 다음에 해결해서 근원적인 산업재해 요소를 없애는 것이 바로 무의 원칙, 제로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무제의 운동의 3원칙 끝으로는 참가의 원칙, 참여의 원칙이 있죠. 그래서 참가의 원칙, 참여의 원칙 적어주시고요. 이 내용은 구성원 전원이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무제의 운동의 3요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3원칙, 3원칙이라서 선취, 무의 원칙, 선취의 원칙, 참가의 원칙이 있었고 3요소는 최고 경영자의 경영 자세라든지 라인 관리자에 대한 안전보건 추진이 있고 직장의 자주 안전 활동의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원칙과 3요소 차이점 명확하게 정리해 주세요. 이어서 6번 보시겠습니다. 6번은 작업자가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중 지면 바닥으로 떨어져 재해가 발생했다. 다음 해당 내용을 기입하시오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재해 발생 형태는 뭘까요? 그렇죠. 떨어짐입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짐. 예전에는 추락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한글 표기로 떨어짐으로 기재하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다음으로 기인물. 기인물은 뭔가요? 기인물은 아래 설명을 했는데요. 기인물은 원인이라든지 재해 발생 형태와 연관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인이 된 내용은 바로 고소작업대.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고소작업대가 되고 그 기인물이 되고요. 자, 다음 가해물. 가해물은 결정적으로 가해자로서 피해를 준 존재 그리고 시설물들이 되겠죠. 그래서 가해물은 바로 지면, 바닥이 되겠습니다. 바닥에 부딪혀서 이제 재해가 발생된 거죠. 자,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고 참고로 한 가지 더 풀어보겠습니다. 바닥에 있는 기름에 미끄러져 선반에 걸려 넘어진 이 경우에는 재해 발생 형태 맞습니다. 넘어짐이 되고요. 기름에 미끄러졌기 때문에 원인은 기름에 미끄러졌기 때문에 기인물은 기름이 됩니다. 그리고 가해물 결국에는 미끄러져서 어디에 걸려서 넘어졌냐? 선반에 걸려서 다쳤기 때문에 결국은 가해물은 선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해 발생 형태와 기인물, 가해물 개념 잘 정리해 주세요. 이어서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 변경 작업 시
준수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법령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뿐만이 아니라 비계 등의 조립, 해체 및 변경 관련 내용 전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관리 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관리 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두 번째는 조립 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 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됩니다. 주지시켜야 되고요. 다음 세 번째는 역시 조립, 해체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작업 구역 내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금지한다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잘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보기 쉬운 장소에 항상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비눈 그 밖에 어떤 상황이냐? 기상 상태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그래서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해야 될까요? 아니죠. 바로 중지시켜야 됩니다. 중지시킬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비계 재료의 연결이라든지 그리고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을 얼마 이상이냐? 20cm 이상 중요하고요. 20cm 이상의 무엇을 설치하느냐? 발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또 무엇을 착용하느냐?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되겠죠.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해야 됩니다. 안전대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착용하죠. 그래서 추락을 방지, 안전대는 항상 추락 방지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주시고요. 자, 끝으로 여섯 번째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려있는 달줄이라든지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 조립, 해체, 변경, 작업 시 준수사항 총 6가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8번 문제는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의 암석, 굴착 작업 시 특별 교육 내용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암기 팁부터 보겠습니다. 암기 팁은 안방, 보폭, 안방에서 보폭, 안방, 보폭 기억하시고요. 먼저 안입니다. 안은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자, 방입니다. 방은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이고요. 보는 뭘까요? 그렇죠. 보는 보호구입니다. 보호구 및 신호 방법입니다.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고요. 자, 끝으로 폭은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방, 보폭 4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업장의 세이프티 스코어를 구하고 안전도에 대한 심각성 여부를 판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안전도에 대한 심각성 여부 판정은 수행도를 평가하시오라는 질문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고요. 조건 보시죠. 조건은 전년도 빈도 도수율 120이고요. 당해년도 빈도 도수율 100입니다. 이때 근로자 수는 400명이고 당해년도 근로시간 수는 하루에 8시간씩 300일 근무를 했네요. 자, 이 세이프티 스코어 오른쪽 문제풀이를 보시면 세이프티 스코어는 과거와 현재의 안전을 비교 평가하는 기법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공식 보시면 현재 빈도율에서 과거 빈도율을 뺀 값을 과거 빈도율을 현재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값에 100만을 곱한 값에 거기에 루트를 씌워서 현재 빈도율 마이너스 과거 빈도율을 나눈 값이 바로 세이프티 스코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공식 바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현재 빈도율 얼마라고 했죠? 100이었죠? 100에서 과거 빈도율 120을 뺐어요. 그래서 그래서 상단값을 구하고 밑에 아래값은 과거 빈도율 120을 현재 총 근로시간 수 400명이 8시간씩 300일 동안 근무를 했죠. 그렇게 해서 나눈 값에 100만을 곱했고 다시 루트를 씌워서 나누게 되면은 마이너스 1.79가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
마이너스 1.79까지 쓰면은 채점이 안 됩니다. 0점 처리돼요. 왜냐? 우리는 심각성 여부, 안전도에 대한 심각성 여부를 판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1.79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밑에 보시면 계산값이 플러스 2.0 이상인 경우에는 과거보다 안전이 심각하다. 대신에 플러스 2.0에서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2.0 사이에 있을 경우 과거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2 이하면 과거보다 안전하다, 좋아졌다라고 해석을 내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구한 마이너스 1.79는 즉 과거와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서술을 해주셔야지 채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이프티 스코어는 항상 채점이 되려면은 서술을 완벽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를 잘 명심해 주세요. 다음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 세 번째 항목에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안전조치 관련돼서도 내용이 잘 나타나 있죠. 자, 대표적인 내용, 이것은 재미있는 암기 팁이 있습니다. 바로 갱스터 클입니다. 갱스터 클. 그래서 갱스터는 클럽에 간다. 갱슬터 클로 기억해 주시고요. 먼저 갱입니다. 갱은 갱폼이 되겠습니다. 갱폼 해주시고요. 슬은 슬리폼입니다. 슬리폼. 턴은 터널 라이닝 폼입니다. 터널 라이닝 폼. 클은 클럽에 간다. 클라이밍 폼. 등산 동호회인가 봅니다. 클라이밍 폼. 그래서 갱폼, 슬리폼, 터널 라이닝 폼, 클라이밍 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갱슬터클, 갱스터들은 클럽에 간다. 갱슬터클까지 기억해 주세요. 자, 11번 문제는 사질토 관련입니다. 사질토 지방계량공법의 종류 2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2가지 중에서 우리는 6가지까지 최대 알아보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암기 팁은 다전진 웰폭약, 다 전진한다, 웰폭약이다, 다전진 웰폭약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는 다진말뚝 공법입니다. 다진말뚝 공법. 자, 저는 전기 충격. 자, 세 번째 G는 진동다짐 공법이 되겠고요. 진동다짐 공법, 바이브러 플로테이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네 번째는 웰포인트 공법이고, 이 웰포인트 공법은 집안이나 지하수의 저하 공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폭파 다짐 공법 되겠네요. 폭파 다짐 공법. 여섯 번째는 약액 주입 공법, 약물을 주입한다. 약액 주입 공법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암기 팁, 다전진 웰폭약으로 잘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1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콘크리트 펌프카 등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콘크리트 타설 장비에 무엇을 조성하느냐? 붐입니다.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에 전선이죠.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작업 중에 어떤 경우냐? 집안에 침하가 있는 경우죠. 집안의 침하, 내려가는 경우, 집안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 장비가 어떻게 되느냐? 지지 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 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아웃트리거는 이제 넘어지지 말라고 설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자, 세 번째 내용은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결국 호스라든지 호스가 요동 이렇게 막 움직이거나 선에 돌아가는 경우에 이걸로 인해서 추락하는 위험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전난간을 설치해 줍니다.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고요. 끝으로 네 번째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무엇하느냐? 점검해야 되겠죠. 점검. 모든 장비는 작업하기 전에 점검하는 걸 습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해 주시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즉시 보수합니다. 즉시 보수할 것. 이렇게 해서 우리는 콘크리트 타설 장비 관련해서 사업자 준수사항, 작업 시작 전 장비 사용하기 전에 준수사항 총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에 잘 나타나 있으니까 관련 법령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3번 보시겠습니다. 13번은 초음파를 이용한 콘크리트 균열 깊이를 검사하는 방법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정답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BS법입니다. BS법. 이 법은 각 전파 시간을 활용하여 균열의 심도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법은 자, T법입니다. T법이고요. T법은 균열의 위치에서 불연속 시간을 도면상에서 구하여 균열의 심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심도를 구하는 방법이고요. 끝으로 세 번째 방법은 TCTO 방법입니다. TCTO법. 이 방법은 파장이 휘어진 초음파 전달 시간과 균열이 없는 부분에서 전파 시간으로부터 균열의 심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균열 초음파 관련된 검사 방법은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BST코는 콘크리트 초음파 검사다. BST코 이렇게 해서 BS법, T법, TCTO법 3가지 방법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관련 문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 4가지를 쓰시오가 오늘의 14번 문제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 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뭐죠? 근로감독관이 하는 행위를 똑같이 하죠.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을 참여를 합니다. 이것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첫 번째 역할이고요. 다음 두 번째 역할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답을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이라고 기재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을 참여를 하고요.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 검사도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법령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법령에 대한 위반 사실이 없는지도 잘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사업자한테 개선 조치를 요청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개선 요청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중대사항이 개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거나 상황이 심각하면 감독기관에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감독기관에 신고할 의무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네 번째는 산업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한다? 그렇죠.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작업 중지 요청.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 측정이라든지 근로자의 건강 진단 시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안전수칙 준수를 근로자한테 요구해서 지도를 할 수가 있고요. 일곱 번째는 법령 및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정책을 개선하거나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덟 번째는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슨 운동을 하느냐? 바로 무재해 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총 8가지 일을 하고요. 우리는 여기서 자신 있는 답안 4가지만 작성해 주셔도 되겠지만 전체 8가지를 반드시 다 숙지할 수 있도록 꼼꼼히 학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와 오늘은 2023년 필답형 사회차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